148쪽에 11단원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총 4단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은 2단원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몇 단원이랑 몇 단원? 11-1이랑 2까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배웠었다? 중학교까지 배웠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좀 어색한데 직선의 방정식이랑 뭐랑 그래프가 똑같이 나온다고 했었죠? 직선의 그렇죠. 무슨 함수? 1참수. 그렇지. 그래서 1차 함수의 모양은 y는 ax 플러스 b인데 그지?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었어. 그치? 네.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가 원래 같다고 했었어요? 아니요. 영상에서 분명히 같지 않다라고 했었지? 네. 같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왜 우리는 이걸 같이 다룰까? 뭐가 같기 때문에. 그렇지. 공부 잘했네. 그래프가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그래프가 같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든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든 무조건 얘 같은 경우에도 y는 위기,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식으로 고쳐서 기울기도 확인하고 y절편도 확인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꿨었어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까지 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고딩이 돼가지고 새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식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요 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니? 우리가 중딩까지는 뭐라고 했었냐면, 자, 예를 들면 1,2와 3,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했었니? 대입이요. 그렇지. 뭐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을 하기도 했었고, 또 기울기를 구하기도 했었지. 네.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3. 그래서 y는 2분의 3x 플러스 b 쓴 다음에 아무거나 넣어서 b 구하고 이렇게 했었지. 이게 우리가 중딩까지 했던 방법이야. 근데 고딩이 돼서는 우리가 하나만 더 배워야 되는데 어떤 걸 배우냐면 3,5를 이건 그냥 예로 든 거예요. 반드시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이제 고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으면 여기 3,5가 있죠? 네.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 몇 개일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큰일 났다.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다 되죠. 그쵸 그쵸. 자, 다 되죠. 이 모든 직선을 선생님이 대표하는 식 하나를 영상에서 가르쳐 줬었어. 뭐라고 쓰는 거냐면 y 빼기 5는 a의 x 빼기 3. 그랬을 때 a는 뭐야? 기울기겠지? 네. 근데 기울기는 뭔지 모르니까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이 식은 몇 콤마 몇은 지날 수밖에 없어. 3,5요. 그렇지. 3이랑 5를 넣었을 때 0은 0 나오니까 분명히 이건 만족하니까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딩 때는 이렇게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게 11-1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아셨죠? 네. 네. 뭐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점이 있으면, 이건 중딩 때 했던 방법인데,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해서 한 점 대입하든지, 아니면 두 점 다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 b를 구하든지, 이게 중딩 방법이고, 고딩이 되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쓸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딩이 됐을 때 1차 함수나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모양을 꼭 외워두라고 11-1단원에서 강조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네. 그 다음에 11-2에서는 사실 요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11-2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여질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고 있죠? 직선과 직선은 어떤 위치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을까? 관계요? 네.
우리가 직선과 직선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만나는 거요?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거요? 그래요. 평행하는 거, 그치? 평행해 안 만나니까. 그 다음에 중2 때 배웠었어. 더 있어요? 일치하는 거가 있었죠. 아, 네. 기억나지? 네. 이거 다 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하나 와서 배우는 게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거. 요렇게 네 가지를 배웠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y는 ax 플러스 b, 다른 식은 y는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얘와 얘가 이 그림에서 각각 두 선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이 경우는 평행. 그럼 어때야 돼? A랑 C랑 B랑 D랑 같아요. A랑 C랑 같고 B랑 D랑은 달라야죠. 네. 그쵸? 이 경우에는 다 같아야 돼.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었는데 수직이 되는 두 직선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C는 A에서 마이너스 붙이는 비슷했는데 조금 달랐지.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A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기울기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5면 얘는 플러스 5분의 1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배운 게 11-2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밑에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0 이거 그 무슨 말이에요 했을 때 지금 얘네들을 다 요렇게 고치잖아. 그지? 네. 얘네들을 요렇게 고친 다음에 요 조건을 써보면 그게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자면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랑 같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바뀌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랑 같은데 그것은 이거분의 이거랑 같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확인해보면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랑 요걸로 안 해. 다 얘네들을 요 모양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요걸로 풀어요. 이거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 같지만 y절편 다르다, 기울기 같고 y절편 같다,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나눠서 그냥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할 뿐이라고. 응?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요렇게 고쳤을 때 얘를 이렇게 고치고 얘를 이렇게 고쳤을 때 이 내용이다 그 얘기를 말해줬었어요. 쉽죠? 자, 그 다음에 11-3에서는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11-3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뿅뿅의 교점을 지나는 뿅뿅. 그래서 뿅뿅에는 어떤 거든지 올 수 있다고 했었어. 그랬을 때 선생님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직선이 있어요. 여기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되죠? 무수히 많죠? 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린 애들을 한 번의 식으로 쓸 수 없을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이 11-3이에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죠. 이게 만약에 x 빼기 2y는 5라고 하는 직선이고 그럼 고치면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5겠지. 뭐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거 그 자체를 이용하자고. 얘는 2x 플러스 3y 빼기 7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해봐. 정리는 안 할게. 그냥 문제에서 준 그대로 써볼게. 그랬을 때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라. 아니 직선의 식을 구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선생님이 영상에서도 설명해줬는데 무조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했어. 설령 얘가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5라고 돼 있다고 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는 0으로 해서 정리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다 한쪽으로 넘기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5는 0 이렇게 되겠죠? 요 파란색 선이 그지? 그리고 이거 그대로 써도 되지만 좀 모양 깔끔하게 양쪽에다 2 곱해주면 빼기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 두 도형, 여기서는 직선이겠지?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어. 자, 는 0 보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쪽을 띄어다가 2x 플러스 3y 빼기 7에 괄호치고 더하기 다시 괄호 열고 빼기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여기다 괄호치고 는 0을 해놓은 다음에 앞에다 k만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의 정체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아, 요거는 0이라고 하는 도형과 요거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이에요. 근데 얘를 정리해봤자 x, y가 난 1차씩 나올 테니까 직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게 11-3 내용이었죠.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1-4는 뭐였습니까? 11-4 공식이요. 네, 공식이었죠. 그래서 점과 직선의 거리 예를 들면 1,3과 예를 들면 이게 2x 빼기 3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으면 직선이 있으면 이 거리가 얼마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지. 공식이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여기다가 이거 넣고 여기다가 이거 넣어가지고 2 곱하기 1 빼기 3 곱하기 3 플러스 5 한 다음에 절대값. 그래서 이거는 얼마입니까?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분의 얼마입니까? 2 빼기 9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2니까 2겠지. 그러면 13분의 2루트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14단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단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좀 어려웠던 거? 지금 다 정리됐죠? 네.